아침에 인사드립니다. 한미스탁과 함께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도 저희와 성공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 보시죠. 자,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일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대거 쏟아졌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형태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에 장을 마쳤던 뉴욕 증시 일찍 조기 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다시 한번 펼쳐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시장 안에 전반적인 온기가 확산이 됐고요.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증시는 신고가를 보였지만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약간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죠. 이제 다가오는 한 주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한 주도 증시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외 이슈들로 함께 점검을 해보자면 일단은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10%에서 70%까지 대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예고를 날렸습니다. 이제 오는 9일이면 본격적으로 상호관세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예고했었던 100개 국가에 관련해서 그 안에 협의를 이뤄낼 것이다라는 공언을 지키진 못했고요. 지금까지는 영국과 베트남 측만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했었던 상호관세 최고관세율이 50%였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언급했던 건 최대 7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존보다도 20%가 더 중과된 수치로 8월 1일부터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8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기간에 대한 연장선이 허용이 된 거죠. 그 안에 추가적으로 좀 협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국가들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의 관세율을 놓고 25%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유럽 쪽의 입장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의 분위기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두 번의 정상급 회담을 통해서 이 제네바 합의점을 만들어냈고요. 대미 수출 제한을 계속해서 해제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과연 희토류 수출도 어느 정도 카드로 나올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전면적으로 무역 합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칙적 합의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럽과 미국 안에서의 합의점이 어떻게 도출이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또 큰 이슈였었던 이 감세 법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명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감세안과 관련해서 또 호재를 받아갈 수 있는 산업과 섹터군들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목요일에 본격적으로 열리죠. 다음 헤드라인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7월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강한 상황이고요. 8월부터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또 FOMC 6월 의사록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수요일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자, 7월 말에 FOMC가 열리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도 한데요. 주요 경제 지표들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주말 한미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미스탁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다음 한 주에 대한 든든한 전략 챙겨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 또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요. 한국과 미국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실제로 이제 한국 증시는 사실 신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 이번 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진행이 좀 됐었지만, 어제자였죠. 어제자 코스닥이 또 밀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양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약간 좀 쉬어가는 가운데 금요일장이 좀 마무리가 됐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금요일날 또 차익 실현이나 또는 손실을 또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한 해결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언제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 계속 잡아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 방법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또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안내를 해드렸었던 코인베이스 그리고 잡아드렸었고, 지난주에 또 잡아드렸었고, 지지난주에 잡아드렸었던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모두 다 상승장이든 국내 증시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언제나 수익을 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정부 들어서 그 금융시장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코스피 5천 갈 것이다 이렇게 공언 또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스피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아톤 22%, KCTC 22%, 그리고 미국 제가 히든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코인베이스도 20% 제가 수익을 또 챙겨드렸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안에서도 히든 종목 말씀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만한 기업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서부터 국내 증시와 우리 나스닥 증시의 상황을 좀 놓고 보면요. 코스닥이 이제 최근에 또 올라와 주고 있었다.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실제로는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수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또 특히나 개별주 매매 또 단타를 좋아하셨던 분들 보셨을 때 그렇게 체감이 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20%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스닥은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딱 생각했었던 흐름대로, 우리가 추구했었던 흐름대로 나와줬었습니다. 나스닥은 100% 이상의 지수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나스닥이 올라와주고 다우도 마찬가지 올라와주면 근데 내가 매수했었던 주식들, 국내 주식들은 나스닥과 다우와 무관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와 같이 다음 주부터 따라가실 분들은요, 미국 주식 안에서도 공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한국 주식 물론 공략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비중 조절을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있어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수 신호 드릴 거고 매도 신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미국 주식 이제는 한 절반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스닥이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100% 이상 올랐는데요. 미국 주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물론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은, 전략적인 부분 제가 오늘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단타만 하자.
빠르게 매매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량주만 매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량주 안에서 우리가 짧게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순환할 수 있는 우량 대표 종목 7가지 종목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일단 히트맵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면 실제로 종목이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아마존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종목도 있고 엔비디아라는 종목도 있고 이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골치가 너무 아프죠. 지금 보시면은 영어로 뭐 계속 써 있는데 종목명이 영어로 써 있고 뭐 실제로 우리가 국내 주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딱 우량 종목 7가지만 하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라고 따지면 코스피 종목, 우량주 종목 안에서 7가지 종목 안에서 우상향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저점이 나오는 종목을 제가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수 신호 드릴 거고 매도 신호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공략하지 않거든요. 저 혼자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창용 전문가의 전문적인 팀 안에서 수석 전문가니까 함께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둘 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신호로서 말씀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미국 주식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국 주식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인접한 국가가 너무나 많죠. 북한도 있고요. 뭐 일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각종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많이 또 발현이 또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 주식은 사실은 선진 시장에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중 안에서 좀 보게 된다면 중소형주 종목 우리가 단편적으로 스몰캡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몰캡이라고 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하 정도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뭐 500억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된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주식, 국내 주식 매매하셨던 분들 이런 상황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매수했는데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고 선진 시장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세력 작전에 타겟이 됩니다. 근데 일단 미국 주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주식,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선도를 하죠. 그래서 글로벌 1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평균적으로 중소형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평균적인 시가총액이 5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세력 매수 자금들이 타겟이 될 수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매매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식책을 읽어보면서 많이 느껴보는 게 재무제표대로 아니면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면은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 근데 한국 주식에서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재무제표 보고 들어갔는데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선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발생이 좀 되고, 다만 미국 주식은 딱딱 교과서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전 세계 금융시장은 또 선도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자금에 대한 덩어리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노려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테슬라에 대한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정말 단순하게 매매를 할 겁니다. 7가지 종목만 7월 달에 매매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테슬라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동평균선만 일단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트를 봄에 있어서 제일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의 과매도권일 때 바로 매수 사인 드릴 거고요. 매수 사인 드릴 거고, 만약에 너무나 과매수 자리에 오게 되면 교과서적으로만
딱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수, 매도, 매수, 다시 한번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우리가 단순하게 미국 주식은 단순하게 매매를 해야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플러스로 우량주를 공략하시는 겁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 우량주만 공략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우리가 미국 주식을 쉽게 접근하면서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놓고 보면은 목요일도 사실은 제가 미국 기사를 좀 보면 미국 증시를 또 보면서 그리고 금요일 날도 어제자도 마찬가지로 또 보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S&P 500 지수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국내 주식만 하시면 너무나 좀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이런 핵심적인 종목만 매수를 하시더라도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주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내 주식, 내 주식도 올라가겠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너무나 많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교육방에서 모두 다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 분석해드릴 거고 제가 신호로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실제로 최근에 이슈가 있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관세에 대한 정책을 좀 펼쳤지만 다만 여기서 좀 틈을 또 벌어줬었죠.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과 관세 관련해서 또 협의가 진전이 또 됐었고 여러 나라 국가에서 지금 협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지만 만약에 또 다시 다른 국가와 협상이 나와줬다. 협상 테이블에서 진전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재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 투자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 안에서 미국 주식 ETF가 계속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예탁금이 실제로 5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은 특정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진 않겠고 특정 증권사의 ETF 상품이 무려 5조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볼 수 있다시피 이미 똑똑한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물론 하겠지만 미국 주식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잡고 이제 놓고 보면요. 일단은 S&P 500 지수 3주 연속 금일 기준입니다. 금일 기준으로 3주 연속 최고가를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내 주식만 하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제안해드리는 게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또 한국 주식, 국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투자자가 지금 이 시기 2025년 7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똑똑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 안에서 비중을 50% 절반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애매하게 국내 주식 단타하는 것처럼 뭐 후루룩 단타 매매해서 손실 보지 마시고 7월 달, 이번 달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제가 절반 정도는 우량주로 잡아드릴 겁니다. 미국 주식 우량주 7가지 종목으로만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의 전략을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국내 주식만 투자하시게 된다면 상대적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미국 주식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7월 달 수익 예상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이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를 다져볼 수 있는 강의 자료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 주식은 할 줄 아는데 미국 주식은 종목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셔서 주말 동안에도 꼼꼼하게 공부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또 드리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이 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주식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종목이실 거라 생각이 되고 기업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쿠팡이라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 사실은 이커머스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엔사도 있었지만 엔사를 뛰어넘어서 현재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쇼핑몰, 우리 온라인 쇼핑몰 안에서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안타깝지만 사실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50조가 넘어갑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거의 이것과 버금가게 지금 밸류가 좀 잡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쿠팡이 코스닥에 상장했었다면 제가 사실은 예상해보고 건 게 1조도 안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선진 시장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쿠팡이 국내 기업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전무하다라는 거 이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이 4월달 대비했을 때 무려 40% 이상의 또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쿠팡이라는 종목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관심을 한번 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많은 종목을 보실 필요는 일단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매매하실 분들은 딱 7가지 종목만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있고, 애플 있고, 아마존 있고, 테슬라 있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종목 안에서만 공략하시면은 또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국 주식 매수 타이밍 잡아드릴 겁니다. 이 부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안에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장초반 단타를 통해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동시에 공략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 모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선물로 준비해 주신 강의 자료 꼭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초단타 매매 기법 또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주 토요일에 이 장 초반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장 초반의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또 오늘은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볼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좋은 점이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리가 쉽게 매수할 수 있고 쉽게 매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이 단타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함에 있어서 계속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 사실은 시간적인 공식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 사실은 국내 주식 단타하실 분들은요, 딱 30분만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급등했었던 종목들인데요. 현대제철이 시초가 대비했을 때 무려 17%의 시세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로킷 헬스케어라고 하는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줬었고, 거의 사실은 고가가 일단은 프리마켓도 있었기 때문에 31%까지 사실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대비 상승률이 무려 30%가 또 넘어가 줬었고, FST는 손실로 시작했었지만 결국에는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17%의 또 시세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코스모신 소재, 웰크론 모두 다 시초가 대비했을 때 무려 급상승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초가 대비 얼마나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언제 올라갔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서는 돌파했었던 시간이 9시 4분 정도가 됩니다. 로켓 헬스케어는 9시에 또 급상승을 또 많이 보여줬었고, FST, 코스모신 소재, 웰크론까지 모두 다 장 초반의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전략은요, 이런 급등할 종목들 사실은 테마는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테마 안에서
대장을 잡으면 됩니다. 이 대장을 장 초반에 공략하시면은 이와 같은 상승률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바꿔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현대제철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제철이 최근에 철강 관련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줄 때 제일 먼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9시 4분경 흐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출몰을 하게 되면서 급상승을 보여주고 실제로 17%의 시세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장초반 시초가 매매 핵심은요. 실제로 거래가 나오지 않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거래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가 없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을 때 특정 테마군 안에서 대장주라고 하게 되면은 그대로 선침의 개념으로 매수하게 되면서 그대로 거래가 상승할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올라와 주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제가 저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육방에서 모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국내 주식으로서 단타로서 또 9시, 10시 이전에 빠르게 승부 보시고 여러분들 일상을 챙기실 분들은 저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로킷 헬스케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실제로 시초가나 장 초반 아니고서야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내가 매수하고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5%든 6%든 또는 내지는 3%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매했을 때 꼬꾸라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급하게 추격 매수 하게 되면요.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익을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매를 꾸준하게 하시게 되시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기는커녕 손실을 확대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아예 매수할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 초반 또는 시초가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고 나서 급상승이 나와주면 이 급상승 여러분들 수익을 바로 챙기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빠르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왜냐하면 사실은 장대 양봉을 노리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원칙을 쌓아가게 되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금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시면은 장 초반 이후에 시세는 어마어마무시합니다. 그 이후에 거의 10% 이상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시초가 아니면은 거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해서 아니면 2% 뛰기, 아니면 3% 뛰기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단타에 대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슴만 졸이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급락이 보여줄지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매수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시초가든 장 초반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매수하시고 나서 급등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수익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시세 흐름이 좋지 못하면 빠르게 대응만 하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가 그리고 해당하는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같이 저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신호만 보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준비하실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시초가든 장초반 공략 원하시는 분들은요, 당일날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시세에 대한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일단은 단편적인 1차적인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로 6가지의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을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습득하시면서 시초가 단타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국내 주식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칙이 없다면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원칙을 갖고 매매하실 분들은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에 이런 급등할 수 있는 그 테마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장 초반에 이렇게 훌륭한 좀 전략들을 함께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이런 검색식도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초 강의 자료까지도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저희와 함께 다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가의 반등 타이밍을 잘 파악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이런 건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데 앞단에서는 사실은 미국 주식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앞서서는 제가 시초가 또는 장초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사실은 규칙적으로 매매하자라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만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내가 내 계획대로만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렸었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가 반등 계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사실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예측에 벗어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 부분을 타파해드리기 위해서 언제까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언제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선물을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주가 반등 계산기라고 하는 것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에 있어서 고가를 고가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고가 같은 경우에서는 신고가 영역의 가격대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가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급등하기 전에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게 된다면 그대로 상승률이 나와주게 되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자동으로 계산한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한화의 차트고요. 보시면은 적정 매수가가 이미 계산이 된 상태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라는 주가가 120%의 시세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화의 급등하기 전 사실은 차트였었습니다. 보시면은 최고가 54,900원이었었고요.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게 되니까 상승률 한 83% 정도가 나온다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83%의 상승률이 나와주게 되면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하시고 나서 신고가 영역이 나왔네? 그럼 더 올라가겠거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적정 매수가 안에서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적정 매수가를 미리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가 반등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 두산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산은 해당하는 신고가 영역에서 체크가 됐었다면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고가 입력하시고 저가 입력하시고 나서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네. 이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나와줄 때 여러분들은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종목이 지금 고가의 신고가에서 매수해서 물려 있는 상태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요. 떨어지고 있을 때 그냥 감으로 뭐 물타기나 이런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계산을 하시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적정한 매수가 단가 안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만약에 본전이라고 하게 되면 본전도 빠져나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유동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가 반등 계산기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비전의 차트라는 차트고요. 보시면은 고가가 67,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가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차트 안에서 꼬리 가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꼬리 가격도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나와주게 되고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그대로만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주가 흐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트를 열어서 하나비전의 흐름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시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주식 풀어드리고 있고 국내 주식 장초반 단타 풀어드리고 있고 지금 주가 반등 계산기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다면 결국에는 원칙이거든요. 미국 주식 공략할 때 제가 7월 달에는 7가지 우량주만 공략하자 이 부분의 원칙을 또 세워드리고 있고요. 국내 주식 매매하실 분들 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내 주식은 그냥 장 초반에 시초가 매매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내 주식 안에서는 너무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길게 보유기간 길게 끌지 마시고 아예 장 초반에만 매매하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격 매수하지 않기 위해서 주가 반등 계산기를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규칙적으로 매매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수익으로 쌓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 방법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챙겨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주식의 재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풍성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은 기초 주식 강의, 자료들뿐만 아니라 단타 검색식 그리고 주가 받는 계산기까지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챙겨봐야겠죠. 다음 주 우리의 관심을 이끌 테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테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 저희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6월달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던 게 신정부 정책을 따라가자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몇 가지 키워드는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사실 저출산이 있고 2차 전지가 또 있을 수 있겠고 신규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하나하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출산이라는 이슈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슈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정부 정책 안에서 사실은 저출산이 굉장히 사실은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이슈 주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주변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정부 정책 안에서 뭔가 결과치를 빠르게 성적표를 가져와 주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펼치면서 정책을 좀 펼쳐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융시장,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도 관련한 테마주들은 계속적으로 급등 보여줬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재급등이 좀 보여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저출산 관련한 테마주를 공략하실 분들은 신규 이제 공략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선침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급등하기 전 선침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산업군이 조금은 수그러들었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또 보여주는 기미가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만약에 공략하고 계시는 분들 일단 기다리셔야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공략 안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저점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는 상황을 우리가 노려보면서 선침액 개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출산, 2차 전지 모두 다 선침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7월 달에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5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IPO가 또 진행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바로 우리가 이슈가 있는 종목 테마를 노려보기 위해서는 신규 상장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다음 주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정부의 안에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가 이제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로서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정부 예산을 또 투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반응을 또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출산 관련한 테마는 신정부 안에서 선침의 관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TF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정부와 계획을 같이 하는 산업이 저출산 해결 테마다,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대장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종목을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가방 컴퍼니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사실은 4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줬었다가 지금 일단 주가 조정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놓고 보더라도 이미 아가방 컴퍼니는 저출산 관련한 테마가 움직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움직여주고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더라도 일단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한 테마를 공략하실 분들은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관심을 두면서 공략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그룹주 안에서 2차 전지 관련 테마주들 안에서 사실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룹주가 바로 에코프로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먼저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또 시장에서 또 예측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놓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사이즈는 늘어나고 있고 개선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따라가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차트의 저점이 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보면서 에코프로 BM도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 다음 주 바로 월요일 날 신규 상장하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일단 관심 한번 두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중간 단계인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전문 기업이고요. 일반 청약 경쟁률이 2,100대 1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940억 정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정도에 아마 가볍게 등락률이 좀 등락률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고 현재까지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과 대만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다음 주 정도에 월요일 날 신규 상장할 때 한번 반응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더 보시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매수나 매도 관점은 제가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중에 또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더 보시면서 다음 주 저출산 2차 전지 신규 상장 테마 관심을 더 보시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도 정책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저출산 관련주나 2차 전지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도 집중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만나봤던 히든 종목들 정말 단기간 안에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결국에는 사실은 미래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AI 쪽이죠. 그래서 이 AI 쪽은 실제로 성장성 계속적으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래를 투자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미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전략은요. 미래 먹거리 산업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한번 추구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따라가게 되면은 정부 정책과 연관성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이제 히든 종목도 한번 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선제 말씀드렸었고 대보 마그네틱 제가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한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휴림로봇 제시해드리고 나서 9% 그리고 KCTC도 마찬가지로 23%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방향성만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시장 트렌드거든요. 한국선제 최근에 뭐 조선 관련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 아톤이라는 종목은 60% 넘게 상승 보여줬었지만 그 당시에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였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모두 다 시장 트렌드입니다. 제가 앞서서 미래 먹거리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시장 트렌드이고 정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트렌드만 따라가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휴림로봇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반등 계산기 받아보시고 나서 고가는요. 3,610원입니다. 고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저가는 급등하기 전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상승률이 나와주게 되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최대 상승률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휴림로봇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요 아직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고 나서 적정 매수가까지 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종목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저출산 관련한 테마주입니다. 스로 끝난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을 모두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 종목 한번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월요일날 시초가로 한번 공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흐름 이후에 매도 신호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이 전략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은요. 우량주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 관련한 산업을 영위해주고 있고 석유든 뭐든 계속적으로 복합적인 미래 에너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시초가라고 잡아드릴 거고 정확한 종목명은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제공해드릴 거니까 월요일날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개장부터 우리가 공략해보기 좋은 종목들 알려주셨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정확한 종목명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